데일 카네기 인생경영론. 조직과 관계를 중시한 덕장.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0세기 초에 한 고등학생이 캔자스주의 주간지 에빌린 뉴스의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편집장이 소장하던 책 하나를 집었는데 역사상 뛰어난 군사 지휘관으로 평가되는 한니발을 다룬 책이었다. 그는 한니발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인과 15년을 싸운 한니발 이야기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이 캔자스 소녀는 전사에 매료되었고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탐독했다. 이어 그는 몇 달에 걸쳐 미국사를 다룬 책들을 열심히 읽었고 거기에는 리 그랜트, 워싱턴, 스토널 잭슨 등 미국의 유명한 장군들의 전기도 포함되었다. 그는 역사, 특히 전사에 매료되었다. 그가 다닌 에빌린 고등학교의 연감에서는 언젠가 아이젠하워가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교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예측은 조금 벗어났다.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대신 예일 대학교에서 다른 교수들이 가르칠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 그는 한니발과 코끼리 떼가 이룬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였고 친구들은 아이크라고 불렀다. 아이크 아이젠하워는 캔자스주 에빌린의 밀밭에서 성장한 평화를 사랑하는 소년이자 서유럽에서 3억 명의 운명을 결정한 연합군을 지휘한 위대한 장군이다. 1944년 6월 5일 새벽 4시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다음 날인 6월 6일에 유럽 전선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책임자들 및 기상 전문가들과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내린 결정이었다. 영국의 어떤 매력적인 시골 저택 거실에서였다. 사실 이틀 전 아이젠하워 장군은 즉시 대륙 침공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30분 뒤 취소했다. 날씨가 갑자기 변했던 것이다. 그런데 날씨가 이제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변했다. 유럽 침공을 거기서 더 지연한다면 이미 전함에 올라 빨리 공격하길 바라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관련된 모든 찬반 양론을 세심하게 살핀 뒤 장군은 드디어 결정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지금 공격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어떠한 열이나 흥분도 없이 내놓은 이 한마디로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륙 양용 작전이 개시되었다. 캔자스에서 설거지하고 우유를 짜던 소년. 아이크 아이젠하워는 일찍이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진 적이 없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승진을 거듭해 마침내 연합군의 서부 전선에 배치된 병력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되었다. 보병, 포병, 공병, 해군 그리고 머리 위에서 포효하는 폭격기 등을 전부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아이크 아이젠하워는 나폴레옹, 율리우스 카이사르, 한니발, 샤를마뉴의 군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큰 육군 부대를 지휘했다. 그는 넬슨, 호킨스, 드레이크, 존 폴 존스, 그리고 듀이 제독의 함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해군 부대를 지휘했다. 나아가 여태껏 인류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대규모의 공군력 또한 지휘했다.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방식으로 이런 압도적인 책임을 감당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훈련해오고 지극히 사소한 사항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전쟁 물자를 축적한 덕분이었다. 성공을 위한 그의 방식은 무척 단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사소한 사항까지 계획하고 커다란 죽음의 낫으로 상대방을 베어넘긴다. 아이크의 부하이자 전문가들은 그런 방침에 따라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철저히 계획했다. 이를테면 유럽 침공 시에 해군의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만 타자용지로 800쪽 분량이었다. 또한 그 종이와 참고해야 할 지도를 모아 무게를 달아보니 모두 140kg이었다.
27년 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청동 명판에는 아이크 아이젠하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미식 축구 선수로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캔자스 사이클론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자신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회오리 바람처럼 필드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의 미식 축구 경력은 웨스트포인트에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끝났다. 그리고 군인 경력은 유럽에서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고 독일이 재건되면서 끝났다. 아이젠하워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뿐만 아니라 스탈린이 꼽은 최우선 연합군 총사령관 후보였다. 실제로 아이젠하워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를 영국의 집무실 책상 서랍에 늘 보관해 두었다. 편지에는 아이크 아이젠하워가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4년 전 아이젠하워가 웨스트포인트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만 해도 그의 가족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가족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그리스도 형제연합교회라는 종파에 소속되어 몇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이크 아이젠하워의 할아버지는 그 교회의 목사였고 독일어로 설교했다. 부모도 교회가 설립한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때문에 아들이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된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이미 결심을 굳혔고 아무리 부모가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처음에 그는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해군 장교가 되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에버렛 헤즐럿이 그곳에 갈 생각이었고 아이젠하워도 사소한 실수만 없었더라면 분명 그곳에 입학했을 것이다. 해군사관학교는 20살 이하의 학생만 받는다는 입학 규정이 있었는데 아이크가 지원하려고 했던 때에는 이미 나이가 넘어 있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육군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급한 이유는 풍부한 지식, 끊임없는 훈련, 뛰어난 판단력, 온화한 품성 그리고 상황을 잘 처리하는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휘하 장병을 잘 이끄는 뛰어난 리더십 덕분이었다. 리더는 아랫사람이 처벌의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조직의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자질이 비상할 정도로 뛰어났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아이젠하워는 종종 육군이 가장 선호하는 장군으로 통했고 그에게는 인품이라는 정의하기 힘든 자질이 풍부하게 있었다.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크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호감 가는 미소를 지닌 사람이에요. 또 대화 능력이 놀라울 정도예요. 박학다식해 거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기까지 해요. 남편이 말하는 걸 듣는 건 즐거워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남편한테 빠져들어요. 부인이 남편에 대해 이처럼 극찬하는 경우는 시몽색 루비를 만나는 일보다 드문 일이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윈스턴 처칠도 한때 아이젠하워에게 말했다. 아이크,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당신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칠이 정확히 말했다. 아이젠하워는 영광을 차지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사람이 분명 아니었다.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 인기를 독차지하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 영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예복에 메달을 꺼는 것도 거부했으며 치장용 장식띠를 두른 적도 거의 없었다. 시간 낭비를 싫어했으며 심지어 영국의 중요한 사회적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사령부를 아이젠하워 사령부가 아니라 연합군 사령부로 불려야 한다고 고집해 관철했다. 그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극비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술에 취하면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평소에는 브리지와 포커를 즐겼다. 카드놀이를 하면 대부분 이겼는데 특히 포커에서 더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 포커에 이기는 모든 수를 알고 있으며 상대의 인간성을 잘 읽기 때문이었다.
전쟁사에 대한 지식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북아프리카에서 군사작전을 수행 중일 때 누군가 이탈리아에서의 한니발 장군의 활약상을 물었다. 아이젠하워는 40분 동안 상세하게 한니발의 전쟁을 설명해 듣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 참모 중 한 명은 예수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벌어진 고대 로마의 여러 전투에 대해 아이젠하워가 그토록 많은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역사서에서 확인하고는 아이젠하워가 전부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이후 전사와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일에 여가 시간 대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는 속독가이기도 했다. 아이젠하워의 아들은 평상시 아버지가 서부극 잡지 한 무더기를 하룻밤에 모조리 읽어치운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 그가 유럽군을 지휘하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가는 비행기에는 단 한 권의 책만 갖고 갔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다. 아이젠하워는 대개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한다. 그는 5시간만 자면 충분하고 보통 동이 트면 일어난다. 그에게는 이런 일과가 새로울 것이 전혀 없었다. 캔자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때도 겨울 아침이라도 4시 반이면 일어나곤 했다. 온도계가 영하 20도를 가리키는 추운 집에서 일어나 부엌 난로에 불을 붙였고 가족을 위해 아침을 요리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평소에 잘 먹는 일에 큰 관심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만 6이 있었고 딸은 없었기에 어머니를 부엌에서 자주 도와드렸다. 존 아이젠하워는 아버지가 요리 실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감자 샐러드와 채소 수프를 만드는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우긴다고 내게 말했다. 장군은 부엌에서 부인을 내보내고 요리에 식사를 준비하고 이후 설거지까지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부인이 남편을 훌륭한 이야기꾼이라고 칭송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웨스트포인트에서 최우등 학점을 받지는 못했다. 164명의 동기생 중 61등이었지만 이때 최고 학점보다 대단히 중요한 무언가를 얻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었다. 그는 한참 전에 또 다른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녀서 재앙 예언가 아이크라는 별명도 얻었다. 또한 전투기와 탱크가 현대전쟁에서 대변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당시 육군 항공대로 배속되길 바랐지만 아내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그래서 탱크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 육군 최초의 기갑부대를 조직했다. 아이젠하워는 28살 생일을 맞은 날 중령 계급으로 기갑부대의 부대장에 부임되었다. 아이크와 휘하 기갑부대는 1918년 11월 11일 유럽행 수송함에 올라탔으나 그 무렵 제1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종식되었다. 이제 장군에 대한 비범한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육군, 해군, 공군의 연합군을 지휘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투에 직접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소대 단위의 부대를 이끌고 야전에 나선 적도 없었다. 아이젠하워 장군보다 실전 경험이 더 많은 군인은 수만 명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 임무는 포격이 계속되는 전장에 나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전투를 치르는 장군과 제독을 서로 조화시키고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이었다. 아이크 장군의 진짜 이름은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다. 어머니는 아들을 아이크로 부르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한 번은 아이젠하워의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아이크와 여행 중이며 에빌린에 잠시 들를 예정이라고 편지를 보내자 시어머니는 자신도 아들 내외를 보고 싶지만 며느리와 여행하는 아이크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어머니는 나이가 지긋한 노부인으로 여전히 에빌린에서 지낸다. 어느 날 집안의 창문가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창문 밖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거리를 행군하는 모습을 보고서 조용한 목소리로 옆자리의 친구에게 말했다.
내 아들도 군대에 가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정말 군대에 아드님이 계시죠. 인생 경영 포인트.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1954년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대통령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끈 공로로 미국 대통령을 8년 지냈고 사령관 시절이나 대통령 시절이나 한결같이 리더십의 달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리더란 다른 사람이 처벌의 두려움이나 보상의 기대 없이 조직의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그 믿음을 철저히 실천했다. 가령 1930년대 필리핀에서 근무할 때 중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현지 사령관 메가더 장군 밑에 있었으나 뛰어난 대인관계로 계속 발탁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연합군 총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또한 평소의 리더십을 그대로 발휘해 드골과 몽고메리 등 여러 까다로운 연합군 인사들을 잘 조화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해 과거의 상관이었던 메가더를 제치고 미국 대통령에도 당선될 수 있었다. 그의 리더십의 비결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깃들어 있다면서 사소한 것도 철저히 조사해 파악하고 대비했고 실전에 적용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이를테면 영국군 사령관 몽고메리가 공명심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는 중요한 명예가 몽고메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 파리에 입성할 때는 드골 휘하의 자유 프랑스 군대가 연합군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단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고 누구나 다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아이젠하워의 원만한 대인관계는 리더십의 요체가 무엇인지 잘 말해준다.